바로 시작할게요. 하나, 둘, 셋. 안녕! 네, 저희가 어제 공지 드린 대로 오늘은 명심보감 2탄이고요. 13화부터 20화로 공지를 드렸는데 복습할 겸 12편 성심편의 하부터 저희랑 지금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들 명심보감 성심편 하 펼쳐주시고요. 그리고 연필과 저희를 따라서 천천히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셨나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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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만 네, 준비가 됐나요? 준비됐어요. 네, 좋습니다. 네, 준비됐습니다. 네. 요 네, 성심편 하. 여기. 네,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왕량왈, 욕지기군, 선시기신, 욕지기인, 선시기우, 욕지기부, 선시기자, 군성신충, 부자지효. 여기 맨 뒤에 군성신충, 부자지효 이 부분을 빨간 줄을 한번 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앞부분의 말들은 거의 뒷부분에서 이렇게 요약이 된다고 볼 수 있는데 한번 한 글자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욕지기군, 임금을 알고 싶으면 선시기신, 먼저 그 신하를 보고, 욕지기인, 어떤 사람을 알려고 한다면 선시기우, 그 친구, 벗을 보고, 욕지기부, 어떤 아버지를 알고 싶다면 선시기자, 그 자식을 보라. 한마디로 요약을 하면 군성신충, 임금이 성스럽고 거룩하면 신충, 신하가 충성스럽고 부자지효, 아버지가 인자하면 자식이 효행하느니라 라고 해서 쉽게 말하면은 모델링, 아니면 윗물이 맑으면 아랫물이 맑다 라고 했던 지난 시간에 했던 이야기를 복습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선생님이 여기 파란 글씨로 적어 놓은 거 한번 설명해 주실까요? 지난 시간에 천명편에서 네. 기억나시나요? 종과 득과 종두 득두. 선생님도 혹시 기억나시나요? 혹시 기억나시나요? 한번 어떤 뜻이었죠? 댓글로 달아주시겠어요? 복습할 겸? 네. 종과 득과 종두 득두 무슨 뜻이었죠? 이렇게. 이게 늦어서. 그리고 오늘 댓글 많이 달아주시면은 저희가 그때 세 분 수업 실현 이벤트 했잖아요. 근데 그 한 팀이 취소가 되어서 한 팀을 더 뽑아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습관. 또 다른 분들은 다른 답이 없을까요? 네, 갑시다. 답을 제가 말씀드릴게요. 네. 종과 득과 종두 득두는 이제 오이 심은데 오이를 수확하고 그 다음에 콩 심은데 콩 난다라고 해서 저희가 그때 핵심으로 정리해 드렸을 때는 인과관계였어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어떻게 두 개를 연결시킬 수가 있죠? 제가 생각하기로는 오이 심은데 오이 나고 네. 콩 심은데 콩 심은데 콩나고. 콩 난다고 했던 네. 것처럼 교사가 먼저 바로 잡힌 모습을 아이들에게 보여주고 먼저 시범을 보이면 아이들이 그 교사의 모습을 따라서 학습하고 배운다라는 그런 의미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선생님이 적어주신 것처럼 모델링 이 의미랑 가장 비슷하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경험과 관련해가지고 만약에 면접에 나온다면은 선생님들한테 선생님의 모델이 되었던 사람 또는 나의 롤모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그거에 대한 여러분들의 경험 같은 것을 이야기하면은 되게 좋은 문제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좋습니다. 넘어갈까요? 네. 선생님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네, 경묵지사도 공미계진 이언을 배후지연을 기족 심신이리요. 네. 자, 경묵지사 직접 보고 네. 지사 경험한 일도 공미계진 모두 참되지 아니할까 두렵거늘 배후지연 배후에서 하는 말을 기족심신 어찌 깊이 믿을 신이죠. 믿으리요. 그래서 아직 확실하지도 않은데 다른 사람 그리고 뒤에서 하는 말만 소문만 믿고 그대로 믿은 어리석은 사람이 되지 말자라는 교훈을 담고 있습니다. 네. 이것을 또 한마디로 정의를 한다면 내가 이것이 없으면은 다른 사람의 말에 마구 휘둘리겠죠. 이것이 뭐냐면 주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다른 말로 하면 신념이죠. 신념하면 떠올라야 되는 책이 있어요. 저희가 첫 번째로 다루었던 갈매기의 꿈에서 조나단은 자신만의 신념을 가지고 있었죠. 어머니나 아니면 일반 갈매기들은 그냥 비행을 내가 먹고 살기 위해서 그냥 하는 그런 수단적인 부분으로 사용을 했지만 조나단은 본인을 증명하고 그 다음에 나의 존재의 의미를 비행에서 찾은 것처럼 조나단은 비행에 대해서 또 다른 신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선생님들이 엮어가지고
신념, 주관이라는 단어를 한번 짚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난주일기에서 이순신 또한 마찬가지인데요. 선조와 비교해서 그 자신의 주관에 따라 그 말을 듣고 나서도 그 말을 행동할 때 자신의 주관에 따라 행동하고 또 너무 소문이나 터무니 없는 말을 걸러낼 수 있는 능력도 가지고 있어야 한다라고 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맞아요. 이순신은 자기가 맞다고 생각하는 길은 다른 사람의 말에 휘둘리지 않고 그대로 하는 신념이 있었는데요. 이렇게 세 가지 책에서 모두 공통점을 찾을 수 있는 이런 가치나 주제 같은 경우에는 꼭 중요하게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구절은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불한 자기 급승단하고 지한타가 고정심이로다. 자, 여기에서 불한, 한하지 않는다. 자기 급승단. 우리 집 두레박줄이 짧은 것을, 단한 것을 탓하지 않고. 자가, 네. 그 다음에 지한타가 고정심이로다. 라는 것은, 한다. 뭐냐면 타가 다른 집의 우물이 깊은 것만 탓하는 것이다. 이게 무슨 뜻이면, 내가 두레박줄이 짧아서 물을 못 깃는 건데 왜 이렇게 너네 집의 우물은 깊냐라고 다른 사람 탓만 하는 이런 태도를 비판하는 구절이라고 볼 수 있는데 여기에서 끌어낼 수 있는 가치는 겸손함. 다른 사람의 잘못을 보기 전에 나는 어떠한가 나를 돌아보는 자기 성찰적인 태도 이렇게 가치를 끌어낼 수가 있겠습니다. 교사로서는 여기에서 딱 이 문구를 떠올리면 가장 먼저 생각해야 되는 것이 네. 나의 수업 반성, 네. 자기 반성인 것 같아요. 네. 이거는 또 자기의 교단 일지를 작성함으로써 계속해서 발전할 수도 있고 수업 같은 경우에는 자기 연수, 동영상을 또 촬영해가지고 하는 자기 연수를 통해서도 발전할 수 있는 그런 게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남의 집 우물 이거에서 약간 상황 탓? 그리고 남 탓을 하는 게 아니라 자신의 반성을 돌아보면서 이순신의 태도도 볼 수 있는데요. 백의종군을 하던 그 당시 임금의 탓, 우리 나라가 나를 지켜주지 못했다라는 탓을 하기보다는 자기가 할 수 있는 일들을 찾아서 자기가 부족한 점이 뭐였고 다시 살펴보면서 앞에 후의 일을 또 계획하고 전진하는 모습을 보면서 함께 엮어서 생각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 구절입니다. 선생님이 읽어주실까요? 네. 자왈 목종 승직직하고 인수 간즉 성인이라. 자, 공자가 말하기를 나무는 먹줄을 따르면 고다지고, 그러니까 나무가 감겨져 자라고자 하는 그 끈을 따라 자라면 곱게 자라고, 사람은 충고를 받아들이면 성스러워진다라는 그런 말이에요. 네. 다른 사람이 항상 나에게 충고하는 것을 나는 넓은 마음으로 그것을 받아들이고 내가 네.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 항상 생각하고 반성하는 자세, 또 겸손함이라는 단어도 떠오를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적어주신 것처럼 타인의 이야기를 수용하는 수용적인 태도를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교사는 그 현장이 있으면서 사실 독립적인 공간에, 교실이라는 독립적인 공간에 혼자 있다 보니까 사실 다른 사람의 충고라든지 아니면 새로운 수업 방식에 대해서 뭐 조언을 얻는다고 했을 때 내가 마음을 열어놓지 않으면은 사실 그거를 적용하기라는 되게 어렵고, 또한 교사라는 집단 자체가 되게 보수적이고 폐쇄적이다라는 인식이 있는 것처럼 우리가 좀 더 발전을 하려면은 여러 교사들의 충고라든지 아니면 선배 교사들의 조언 같은 것들을 얼마든지 개방적인 태도로 받아들이면은 우리도 충분히 발전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선생님들께서 그 면접에서 이야기를 하시면은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넘어갈까요? 네, 넘어가겠습니다. 이거는 뭐 교육적인 것과는 조금 거리가 멀긴 한데 절제라는 가치를 저희가 끌어내기 위해서 한번 인용해 보았습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갈시일적은 여감로요, 치유천배는 불여무니라. 갈시일적, 내가 목이 마를 때는 여감로, 이 한 방울의 물이 마치 단 이슬과 같다. 일적이 감로, 그 달달한 이슬과 같고, 치후천배, 취하고 난 뒤에 다시 천배를 하는 것은 불여무, 안 먹은 것만 갖지 못하니라 라고 해가지고, 목이 마를 때, 그러니까 내가 뭔가가 되게 절실할 때의 한 방울의 물은 엄청나게 가치가 높고, 그 다음에 너무 넘치게 먹고 난 뒤에 또 조금 더
한다고 해야 되나? 또 네. 오버되는 것은 정말 안 먹는 것만 갖지 못한다라고 해서 절제의 중요성과 함께 이 앞에 부분은 사실 초심이라고 하죠. 저희가 얘기했을 때도 맞습니다. 그렇고 왜 초심인지 선생님께서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네, 목이 마를 때 우리가 지금 교사라는 직업에 간절할 때는 임용 공부를 하면서도 내가 교사가 되면 정말 뭐든지 시키면 다 할 거야. 지금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지만 이제 교사가 되고 나서 취한 후에 뭘 이렇게 더 하려고 하면은 이제 막 하기 싫어하고 그냥 뭐 발전 안 하려고 하고 편하려고 하고 그러면서 그냥 그런 실수로 이어질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제 이 앞부분만 연가 짓는다면 이제 초심을 지키고 교사가 되고 나서 무사 안일주의적 태도를 지향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고요. 그 뒤에 거는 이제 또 별개로 봤을 때 취한 후에 잔을 더하는 것은 이제 안 먹은 것 같지만 못하니까 절제해야 한다. 인내해야 하고 그런 부분을 짚어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는 뭐 상대성 이것과도 관련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어떨 때 조금의 물은 단 이슬과 같을 수도 있고 어떨 때 조금의 물은 뭐 취한 후의 술과 같을 수가 있기 때문에 적재적소에 선생님의 칭찬도 마찬가지로 그러니까 어쩔 때는 되게 달달한 이슬과 같을 수도 있고 어쩔 때는 그게 너무 과잉하다 보면 너무 칭찬을 많이 했는데 거기 또 칭찬을 덧붙이면은 이거는 오히려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는 것처럼 교직에서도 상대성과 관련된 뭔가 일화를 뽑아낼 수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넘어가도록 할게요. 여기서 과유불급이라는 사자성어도 함께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밑에 구절은 되게 유명한 구절이어서 저희는 별표를 쳤거든요. 선생님들도 한번 보시고 나는 이게 나도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하시면 같이 별표 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척벽 비보요 초늠시경이라 선생님들이 많이 들어보셨겠지만은 초늠이라는 것 자체가 시간을 의미하는 거잖아요. 자, 척벽 비보 중문고슬이 비보 보석이 아니고 초늠 그 시간 짧은 시간이 시경이니라 매우 귀중하다라고 하는 것처럼 여기에서는 시간에 대한 중요성을 꼽고 있습니다. 그럼 선생님께서 이거에 대해서 좀 더 설명을 해주시겠어요? 시간은 한 번 지나가면 되돌아올 수 없는 소중한 것이잖아요. 네. 그래서 우리는 항상 나에게 주어진 시간을 소중히 하고 그 주어진 시간 안에 해야 할 일을 필사적으로 해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네. 이런 이야기를 딱 했을 때 제일 먼저 떠오르는 사람이 저는 안중일기의 이순신이었는데요. 진인사 대천명이라는 말도 있죠. 나에게 주어진 운명이나 그런 시간 같은 거를 귀하게 여기고 항상 주어진 모든 일에 매사에 최선을 다하는 것인데요. 저는 이거를 조금만 다르게 생각하면 또 갈매기의 꿈 조나단에게서도 배울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조나단은 뭐 쉬거나 나태해지려고 하지 않고 자신에게 주어진 이 하루를 자신이 원하는 그 신념을 달성하기 위한 하루로 정말 최선을 다해서 사용하였습니다. 그런 것도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추가적으로 한자나되는 구술 같은 경우에는 세상의 물질적인 것들이라면 시간은 정말 나한테 주어진 한정적인 것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조나단에서도 그때 먹는 것과 나는 것에 대해서 구분을 했었는데요. 한자나되는 구술은 먹는 것에 비유하면 될 것 같고 시간은 자기가 하는 목표, 정말 자기 시간 안에서 내가 목표 설정해서 정말 귀중하게 쓰여야 하는 그 나는 것에 비유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또 그거를 얘기하니까 인순신에서도 원균이 자신의 명성을 위해서 이 전쟁을 수단으로서 사용을 했고 그 다음에 그냥 개인적인 명성을 위해서 싸웠다면 이순신이라는 장군은 나라를 사랑하기 때문에 또는 장수로서 책임감 때문에 되게 열심히 했다는 것을 비교해서 다뤄봤던 게 생각이 나네요. 그래서 헛되이 보내지 말자. 물질적인 것에 네. 치우치지 말고 이렇게 해석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입교편입니다. 입교편은 저희가 출제 확률도 높고 매우 중요한 편인 것 같아요. 입교는 가르침을 세우다, 네. 바로 세우다라는 뜻으로 사람으로서 지켜야 할 기본 도리와 개인, 가정, 사회생활에 있어서 올바른 가르침을 세워야 한다는 것을 가르치는 장입니다. 그래서 매우 중요하니까 한번 깊이 보시길 바랍니다. 네. 첫 번째 구절에서는 선생님들 형광펜 있으시면은 같이 4개의 한자를 한번 형광펜 치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읽어볼게요.
경행록에 온 위정지효는 왈, 공여, 청에 한번 줄쳐주시고 성가지도는 왈, 검여, 근. 여기입니다. 점점점. 네. 네, 아, 네 개를 감사합니다. 아까 줄친다고 했잖아요. 네. 먼저 앞에 왈, 공여, 청에서 공과 청을 한번 네. 줄쳐주시고 그 다음에 성가지도에서는 도는 지워주시고요. 검에 하나 줄쳐주시고 그 다음 마지막 근. 요거는 만약에 음에서나 아니면 뭐 한자 부분이 비어 있다면 선생님들께서 암기를 하셔가지고 여기 요 정도는 요 4개 정도는 채워 넣을 수 있을 정도로 공부를 하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뜻을 한번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정지요, 이제 정치를 할 때 요 필요한 것은 공과 청이다. 공평하고 청렴한 것이다. 공직자로서는 공평과 청렴함이 핵심 가치다. 그 다음에 성가지도, 집안을 일으킬 때 필요한 도는 검과 근이다. 검소함과 근면성실함, 부지런함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저희가 여기에서 봤을 때, 교사, 공직자로서의 우리가 가져야 할 자세는 4가지다. 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첫 번째 공평, 두 번째 청렴함, 세 번째 검소함, 네 번째 부지런함.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선생님이 난중일기와 관련을 지어서 말씀해 주신다면? 이순신은 정말 성군이잖아요. 네. 그래서 이순신이 딱 여기서 말한 이런 모습들을 다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항상 공평하게 군사들을 다루느라고 네. 그렇게 생각을 했고 또 청렴함을 항상 지니고 있었고 검소하고 부지런한 삶을 살기 위해서 노력하였습니다. 이렇게 이순신의 자세와 같이 뭐 나의 삶을 비교해봐도 좋을 것 같고요. 네. 그리고 나의 뭐 경험이나 그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어요. 아니면 뭐 청렴함 앞에서 내가 흔들렸던 경험, 만약 공평 앞에서 흔들렸던 경험, 아니라면 뭐 이거는 뭐 면접장에 나오지 않더라도 나의 교직관을 위해서 생각해봐도 좋을 것 같은데 학급에서 공평함? 모든 아이들을 공평하게 대하기 위한 나의 방법은 무엇일까? 네. 사실 공평하게 모든 아이들을 대하는 건 정말 어렵거든요. 네. 그런 것도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나중에 교단에 서셨을 때도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시책 중에 혹시 청렴과 관련된 그런 시책이 없나요? 선생님들 그 2021 시책 새로 나오신 거 보셨나요? 네. 오늘 또 스터디 윗 미 형식으로 하다 보니까 여기에서 이제 이야기가 나오면은 그 가치와 관련된 시책이나 또는 뭐 현장에서의 이야기도 같이 한번 다뤄보려고 하거든요. 네, 시책이 나와 있는데 깨끗하고 공정한 행정을 위해서는 네. 반부패 이제 청렴 조직을 활성화하고 이게 네. 가장 이제 현장에서 선생님들도 잘 들어보셨다는 게 이게 소통 공감의 문화잖아요. 네네. 소통 공감의 날을 학교에서 이제 많이 진행을 또 하고 있는데 그때마다 이제 우리가 있었던 일들 같은 걸 서로 공유하고 청렴한 학교 분위기를 조성하고 교육 과정이나 학교 행사 같은 거를 서로 교류하는 선생님들만의 이런 행사가 있어요. 여기 있네요. 깨끗하고 공정한 행정. 네, 맞습니다. 4번째예요. 네, 같이 한번 보도록 같이 할게요. 한번 볼까요? 선생님 천천히 갈게요. 어차피 저희가 진짜 여기 있습니다. 네. 같이 보도록 할게요. 실제로 이제 업무를 하면서 보면은 청렴과 관련된 업무를 하시는 선생님들의 경우에는 엄청 예민하고 민감하게 이 부분을 다루시고 또 되게 중요하게 이 청렴 점수가 학교 점수에도 들어가기 때문에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 시책이거든요. 한번 보도록 할게요. 먼저 첫 번째 청렴 추진 기획단 및 실무 협의회 운영. 이거는 말 그대로 이 청렴함을 실제로 추진할 수 있도록 각 뭐 부서별로 아니면은 그 학교가 있는 행정구역 그 안에서 이 청렴을 추진할 수 있도록 그 감사반이라고 해야 되나? 네, 그러니까 그런 것들도 운영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요즘 한창 교장 선생님이나 교감 선생님에 대한 그런 청렴도 점수를 조사하는 그런 것도 여기에서 담당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소통 공감의 날이 여기 3번째 칸에 있는 여기 이 부분이거든요. 이때 이제 선생님들끼리 이제 부서별 선생님들끼리 모여서 청렴한 학교 분위기를 위해서 서로의 학교의 행사나 그런 것들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는 날이 선생님들이 뭐 발령을 받으신다면 아마 꼭 있으실 겁니다. 네. 여기 아까 말했던 2번째 보면은 청렴 평가 및 환류, 피드백 이런 게 있네요.
아마 뭐 청년평가에서 낮은 점수를 받았다면은 좀 더 노력을 해야 된다든지, 아니면 높은 점수를 받았다면 이대로 나는 이렇게 학교 운영을 하면 되겠구나 라는 게 있겠죠. 맞습니다. 근데 사실상 이제 신규 교사들한테 뭐 청렴이라는 가치 자체가 맞아요. 그렇게 강조되는 건 아니니까 그렇긴 하지만 저희는 네. 뭐 공직자로서 네. 청렴함이라는 거는 그렇죠. 학생 핵심 가치로 가지고 있으셔야 한다는 거. 시책에도 저런 청렴 평가라는 게 있고 그 점수에 따라서 뭐 이렇게 환류하는 시스템이 있다라는 것을 알고 넘어가면 되겠습니다. 네. 넘어갈게요. 두 번째 구절입니다. 선생님께서 읽어보실게요. 독서는 기가 지본이요. 순리는 보가 지본이요. 근검은 시가 지본이요. 화수는 제가 지본이니라 라는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저희는 형광펜을 또 친다면은 독서, 그 다음에 또 뭐죠? 근검 이렇게 저희는 집었습니다. 독서는 집안을 일으키는 근본이고 그 다음 근검은 집을 다스리는 근본이다. 또 나머지 두 개도 본다면 이치에 따르는 순리, 그것은 집을 잘 보존하는 근본이고 화순, 화목하고 순종하는 것은 집을 잘 다스리는 근본이다. 이렇게 했는데 사실 순리나 화순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지금 현대 사회랑은 조금 어울리지 않아서 뺐고 독서라든지 근검 같은 거는 현대 교육에서도 되게 잘 써먹을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줄을 치고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대구에서 독서 교육이 두드러지고 있는데 내년에 핵심 사업으로 독서 교육이 들어온다고 다시 하더라고요. 저희 지금 한 학기에 한 권 읽기도 하고 있지만 그것이 조금 비중을 확대한다는 게 내년 정책이라고 하니까 이 부분도 잘 받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시책 한번 볼까요? 보고 넘어가는 게 좋겠죠. 자, 시책이 어느 쪽에 있는지를 봐주세요. 네. 아마 역량 부분에 네. 있을 것 같아요. 인문 소양 교육, 공감 여기 소통 있네요. 역량 부분에 있네요.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큰 틀은 첫 번째 역량 파트에서 역량 4가지 중에 공감 소통 역량 부분에 이렇게 인문 독서 교육이 있어요. 네, 관련된 역량이 공감 소통 역량이래요, 선생님들. 그럼 첫 번째 한번 볼게요. 저희가 지금 인문소양 시험을 치는 이유도 이러한 시책의 일부겠죠. 한번 첫 번째부터 보겠습니다. 융합적 독서 교육. 먼저 이 독서 교육을 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거는 또 교육 과정에 녹아 들어가야 된다는 거겠죠. 그래서 선생님들이 이런 융합적 독서 교육을 잘 할 수 있도록 선생님을 지원하는 연수 및 연구회가 있다는 거. 그래서 선생님들이 만약에 내가 이 독서 교육에 대한 역량을 어떻게 키울 것인가 라고 했을 때 대답을 저는 독서 교육 연수 및 연구회에 참여하여 나의 역량을 키우겠다. 이렇게 대답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두 번째. 네, 블렌디드 독서 입문 동아리는요. 여기서 온라인, 온오프라인 이제 같이 하는 이제 동아리인 것 같아요. 지금 코로나 시대도 그렇고 앞으로 이제 태블릿을 통해서 비대면 상황에서도 이제 대면과 같이 동아리를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으로서 시책으로 넣어놓은 것 같고요. 학생 저자 양성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학생들이 괜찮은 책을 나왔을 때 그거를 교육청에서 만약에 뽑힌다면 학생 저자 만들 수 있도록 출판하는 그런 것도 많이 있고 그래서 책 출판 기념회 같은 것도 교육청에서 제공을 해주기도 하고 학생 책 축제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원래는 그 임용 시험 칠 때 재작년까지만 해도 맞아요. 기다리는 대기 시간 동안 학생 저자 책을 읽을 수 있게 해놨어요. 근데 작년부터는 이제 없고. 저희 입문한 미추첨 도서? 추천되지 않은 도서들만 읽을 수 있어요. 맞아요. 자, 그림책 활용 교육은 초등에만 해당되는 게 아니고요. 중고등도 다 해당이 됩니다. 이제 그림책이라고 하는 경우에는 사실 적용 범위가 유아나 아니면 저학년일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유튜브에 나중에 민들레는 민들레라는 그림책을 한번 쳐보세요. 그럼 이거는 교사를 대상으로 해도 교훈이 상당히 있는 그림책이거든요. 그래서 이 그림책을 가지고 인성교육이나 감성을 이제 향상시킬 수 있기 때문에 꼭 적용 대상이 저학년이 아니더라도 고교까지도 다 적용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이 그림책 활용이 이제 내년에 약간 두드러진 사업으로 들어와서 약간 중요하게 이렇게 한 파트로 나뉘어졌어요. 작년에는 이렇게 안 돼 있었어요. 네네, 그림책. 그 다음에 저희가 뭐 시책이라든지 아니면 면접을 할 때 항상 층위를 나누라고 했는데 이거 예시를 한번 보자면은
그림책 활용하는 역량을 키울 수 있는 방법 중에서 이제 교사. 교사 입장에서는 교원 연구회를 운영할 수 있다. 그리고 참여할 수 있다. 또는 저 교육청 차원에서는 읽기 수업 자료를 제작하여 보급한다. 수 있다.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층위를 나눈다라고 했을 때 그냥 머리로는 이해가 되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는지 이런 거를 모를 수 있는데 시책을 보면서 그 부분은 정리를 같이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인문소양 교육 이건 완전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 거죠. 네, 네. 그렇죠. 저 3S 이거 외웠던 맞아요. 거 기억이 나요. S, same book, same people, same mind movement. 이게 뭐냐면 같은 책을 같은 사람들이 읽으면서 이 책을 읽은 것을 가지고 인문 정신에 대해서 그 공유하는 과정에서 마인드 무브먼트, 이 가치 심성을 네, 공유한다, 감정을 공유한다 이런 네. 이 이야기예요. 학생 대상을 한 건 아니고 직원들끼리, 교사 그리고 음. 학교 교육 공동체들끼리 음. 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 저희 학교도 선생님들이 미움받을 수 있는 용기를 네. 가지고 이걸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네. 책 모임이라고 생각하시면 네. 될 것 같아요. 또 화요일에 인문학 되게 유명하죠. 교대에서 하지 않아요? 네, 이거 가면은 유명한 저자들과 같이 뭐 강연을 들을 수도 있고 뭐 네. 대면을 할 수 있는 네. 그런 프로젝트도 운영되고 있습니다. 화요일의 인문학은 이제 교사나 뭐 학생, 학부모뿐만이 아니라 그냥 일반 시민들도 충분히 참여할 수 있는 네. 그런 대구시 책입니다. 수요일이었는데 화요일로. 아, 그래요? 화요일이 더 원래 편했나봐요. 수요일이었는데 네. 언제는 또 날마다 다를 수도 있는데 아무튼 이번에는 화요일인 걸로. 그래요? 네. 자, 왜 갑자기 저희가 독서 교육에 관련된 시착을 받냐면 이 독서는 기가 지본 이게 나왔기 때문에 맞아요. 그래서 요 구절에서 지금 집을 일으키는 근본이라고 했는데 이 집을 학급으로 바꿔서 우리가 해석해도 될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넘어가도 될까요? 넘어가겠습니다. 같이 공부하니까 재밌어요. 오, 감사합니다. 네, 넘어갈게요. 요 부분은 진짜 중요한 것 중요하죠. 같아요. 전 나올 수 있을 것 네, 같아요. 네, 맞아요. 여기 별표 치고 갈게요. 보겠습니다. 처음에 산계도 보이시나요? 공자 산계도, 삼계도 동그라미 먼저 하시고. 네, 삼계도. 삼계도. 세 가지의, 사람에게는 시간이 세 가지의 계획이 있대요. 근데 그 계획 중에서 첫 번째부터 먼저 볼게요. 일생지계, 가장 큰 계획이죠. 내 일생, 이 한평생의 계획은 어디서부터 시작되냐면 유, 어릴 때, 유년 시절부터 시작이 된다. 유. 네. 이게 첫 번째, 산계도 중에 첫 번째입니다. 네. 그 다음 1년지계, 평생에서 이제 1년으로 좁아졌죠. 1년의 시작은 어디에 있냐면 춘. 네, 봄, 여름, 가을, 겨울 중에 봄에 있고 이제 가장 좁아졌죠. 1일지계, 하루의 계획은 어디에 있냐면 인, 새벽에 있다. 그래서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제 뒤에가 핵심어죠. 유의불학이면 어릴 때부터 불학 배우지 않으면 노무소지, 늙었을 때 무소지, 아는 것이 전혀 없다. 그 다음에 춘학불경, 봄에 밭을 갈지 않으면 추무소망, 가을에는 걷어들이는 게 아무것도 없다. 그래서 인학불기면 일무소판이라 라고 해서 새벽에 일어나지 않으면, 기하지 않으면 일무소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라고 하셨다라고 하죠. 이게 뭐냐면, 1년이든 평생이든 1일이든, 모든 계획의 처음은, 하루의 처음은 새벽. 시작이. 그 다음에 계절의 처음은 봄. 그 다음에 인생의 처음은 어릴 때인 것처럼 어릴 때부터 나의 인생 계획을 잘 세워야 내가 그 후 노년에 더 좋은 사람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을 하면 저희는 그래서 좀 거창하게 초등교육은 그래서 필요하다, 중요하다라고 저희는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초등교육은 공교육은 정말 중요하죠. 네. 사람들을 사회화시키는 정말 중요한 교육인데 그 공교육의 시작이므로 그 초석을 잘 다져야 할 필요성이 있다는 것을 이 구절과 연관 지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진로교육도 네, 저도. 그러낼 수 있을 네, 것 맞아요. 같아요. 그래서 꼭 초등이 아니더라도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중등 선생님도 많으실 텐데요. 네. 사실 고등학교, 중고등학교는 진로교육이 더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사회에 나가기 전에 우리가 올바른 자신의 적성 탐색을 하고 진로를 정해서 그걸 위해 계획을 하고 그 삶을 살아나간다면은 그 시작이 성공했다고 생각합니다. 네. 혹시 진로교육과 관련된 시책도 있는지 한번 있죠. 네, 있죠. 있죠. 저희 오늘 안에 찾겠습니다. 끝낼 수 있죠. 이렇게 시책을 왔다 갔다.
하다가 만약에 시간이 너무 늦어지는 거예요. 네. 한편으로 다시 돌아오는 네, 걸로 한번 네, 생각해 봅시다. 여기 있습니다. 선생님 지금 이렇게 꼼꼼히 하시는 거 괜찮나요? 괜찮으세요? 편으로 끝날 줄 알았는데. 근데 이렇게 이제 뭐 시책도 같이 보면은 또 시책만 보기에도 재미없고 싫잖아요. 네. 네. 너무 정말 라이브네요. 저희가 이제 진로 교육을 같이 한번 봐볼까요? 네. 저희는 그러면은 맞춤형 진로 진학 교육 먼저 보겠습니다. 밑에서부터 한번 가볼까요? 고등학교는 이제 저희가 잘 모르니까 뛰어넘을게요. 대구 진로 진학 박람회. 이거는 선생님들께서도 학교에 있으시면서 많이 접해볼 건데요. 네. 학생들이 진로 주관이 되면은 이런 진로 진학 박람회에 가가지고 네. 직접 참여해보고 이런 게 있고 그 뒤에 진로 교육 체험비가 학년분마다 지원이 돼요. 그죠? 맞아요. 그래서 이 진로 교육 체험비로 뭐 실제로 찾아오는 진로 교육을 할 수도 있고 네. 또는 그 이름이 기억이 안 나는데 네. 그 진로 교육하는 그 시설이 있잖아요. 뭐죠? 시설이요? 네. 시설? 그 자벌드? 잡월드 뭐 이런 거나 키즈니아 키즈니아. 네. 부산에. 네네. 키자니아 키자니아. 그런 키자니아. 네 맞아요. 진로 교육을 하는 곳에 가면은 부스가 있어요. 그 부스에 가면은 뭐 경찰 부스, 뭐 의사 부스 아니면은 뭐 그 직업별로 친구들이 거기에서 직업 체험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부스라고 하고 초등학교 4학년 때 통상적으로 네. 맞아요.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선생님. 네. 소희 선생님 오셨네요. 네, 선생님께서 알려주셨어요. 네 대열 선생님 오셨어요. 오셨고요. 네. 네, 은빈 선생님도 오셨고요. 오셨네요. 그 다음에 근데 여기 진로는 사실상 보니까 중고등학교가 진짜 많아요. 그렇죠? 네, 맞아요. 아무래도. 대입 전문가 같은 경우에는 저희랑 관련이 없다 보니까 진로 하면은 거의 다 고등학교와 관련되네요. 그죠? 네, 그렇습니다. 그냥 만약에 진로가 문제가 나올 수도 있다고는 생각하거든요. 그러면은 선생님들이 층위를 나눠서 학급에서 어떻게 진로 교육을 할 할지 그 건지. 방안을 나누시면 될 것 같은데요. 예로 들어서 아까 말씀하신 카자니아 같은 경우는 키자니아. 네. 창의적 체험활동 시간을 활용해서 뭐 네. 간다. 그리고 네. 이번에는 교과 과정 시간에서 뭐. 실과나 어떤 교과들을 연계해서 진로 프로젝트를 뭐 실시한다. 이런 식으로 층위를 또 나눠서 말씀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진로 할 때 항상 생각하는 게 자기 뭐 진로 설계랑 뭐 계획하는 것도 뭐 진로지만 첫 번째 자기 단계는 탐색. 자기 이해, 자기 탐색이잖아요. 네. 그 부분을 약간 수업과 관련해서 말씀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뭐 창체도 있겠지만은 뭐 5, 6학년 경우에는 실과 시간에도 진로와 관련된 파트가 있다 보니까 뭐 실과와 사회. 같은 교과 연계로 해가지고 진로 프로젝트를 할 수 있다. 저는 그리고 또 라고도 할수 평소에 교사가 아이들을 많이 관찰하고 이 아이의 장점은 뭔지, 이 아이가 두드러진 분야는 뭔지 알고 그거에 대해서 끊임없이 칭찬을 해주는 것도 네, 훌륭한 맞아요. 진로 교육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상담도 마찬가지죠. 네. 상담도 그 방안으로 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교육 과정에 진로 교육을 필수로 해야 되는 그 시간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네. 호두님도 화이팅 한다고 하셨나요? 네. 네. 그 다음에 여기서 진로뿐만 아니라 그 계획에 대해서 중요하게 생각을 네. 했기 때문에 뭔가 조나단을 한번 엮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넘어가겠습니다. 밑에는 사실 그럴 일은 잘 없겠지만 만약에 이제 3강 오륜 자체가 그냥 상식? 네. 상식선에서 이 부분 한번 봐도 좋을 것 같아요. 네. 이거를 만약에 긴장해서 까먹었는데 만약에 상강 오른쪽 오륜이 중에 빠뜨린 것은 이런 게 만약에 혹시나 나온다면 그럼 정리하고 가겠습니다. 내가 뭐 알고 있는데 말을 못한다면 안 되니까 네. 오륜 첫 번째 군신유의가 가장 먼저잖아요. 네. 군신유의, 부자유친, 부부유별, 장유유서, 부무유신. 네. 다시 한번 해볼게요. 군신유의, 부자유친, 부부유별, 장유유서, 부무유신. 선생님들도 한번 따라해보세요. 이렇게 하면서 네. 오륜을 머릿속에 넣고 그냥 가볍게 지나가는 네. 걸로 한 번만 마지막으로 하겠습니다. 군신유의, 부자유친, 부부유별, 장유유서, 부무유신. 네, 오륜이고요. 3강 3개 가겠습니다. 군의신강, 부의자강, 부의부강. 네. 두 번째, 군의신강, 부의자강, 부의부강. 마지막 선생님들도 같이 한번 따라해보겠습니다. 지금 이거 한 번만 하고 치워버려요. 네. 같이 군의신강,
V자강, V V부강. 네. 저희 상강 어려운 이미 뗐어요. 그죠? 네, 그쵸. 넘어갑시다. 잊어버리지 않을 네. 것 같아요. 그 다음에 하나만 더 하면 이 5가지 오류는 사실 그 사람과 사람 관계에 대한 거잖아요. 그래서 관계 존중 교육 파트를 그냥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그 다음에 이 상강도 아까 전에 종가 득두, 종두득두. 네. 종과득과 종과득두. 종두득두. 네. 그것처럼 어쨌든 본이라는 말이기 때문에 모델링, 본, 그리고 네. 교사는 학생의 본이라는 말로 이제 바꿔서 써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본과 관련된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다. 이 부분은 이 명심보감 전체에 좀 많이 걸쳐져 있기 때문에 선생님들이 혼자 정리하실 때 뭐가 있었지 하면서 그 앞에 부분을 왔다 갔다 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네. 그 다음에 이거는 되게 유명한 일화라서 저희가 넣었는데요. 네. 이게 뭐 살면서 총 10개의 나쁜 점이 있다. 점. 네, 죄가 있다. 그게 뭐냐면 뭐 첫 번째부터 10번째까지 열까지는, 이렇게 찝는데 요거는 한 번씩 네. 읽고 그냥 한번 넘어가면 읽어보시면 될 것 되겠습니다. 같아요. 네. 첫 번째 잘못이 가장 뭐냐면 교육적인, 아들을 네. 기르며 가르치지 않는 거래요. 가르치지 교육하지 않는 않는 것이 거. 네, 삶에 있어서의 잘못이라고 언급을 했으니까 네. 그러니까 한번 무왕이 했던 이 이야기가 이 장에 이것뿐만이 아니라 한 3가지 정도? 3-4가지 정도 나오거든요. 그냥 한번 가볍게 읽어보시고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주목해야 될 부분은 여기에서 어리석음을 10가지를 하는데 그 중에서 3가지가 다 교육이에요. 첫 번째 네네. 3가지가. 그래서 그만큼 교육에 대해서 중요하게 다루고 있다라는 것을 알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아요. 네. 그리고 이 남의 활, 남의 말, 남의 술, 남의 밥인데 이것도 아까 청렴이랑 관련 지어서 해석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네, 좋습니다. 좋네요. 14번째 주제 치정편입니다. 정치를 다스리다. 다스리는 거죠. 네, 그래서 여기서는 또 공직자와 관련된 뭔가가 나오겠죠. 그래서 네. 첫 번째 보겠습니다. 네. 명도 선생 말 뒤부터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명지사라도 구유존삼 어애물이면 어인 빌류 소재니라. 여기에서는 저희가 동그라미를 한 부분이 있어요. 여기 존삼이 아니라 존심이네요. 네. 네. 애물. 그러니까 여기에서 말하는 물은 선생님들 동그라미 하시고 여기서 보면 진실로 물건인데 그 물건이 나의 직책. 그러니까 내 직업을 사랑하면 존심, 내 직업에 대한 마음이 있으면 필유 소재니라. 다른 사람을 대하는 데 있어서 소재, 여기서의 제가 도울 제래요. 네. 그러니까 언젠가는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을 것이다 라는 뜻이에요. 근데 저희는 여기서 뭐를 끌어냈냐면 내 직업에 대해서 책임감을 가지고 내 직업을 사랑한다면, 진심으로 대한다면 그 나의 선한 영향력이 반드시 누군가에게 닿을 것이다 라고 해석을 했어요. 네, 그래서 교사는 직업이 더더욱 그렇죠. 네. 저희가 하는 말 하나하나, 행동 하나하나가 훗날 이 아이가 자라나서 그 주변에 미치는 영향력까지 생각하면은 교사가 이 직업에 대해서 사랑하고 열정을 투자하는 것이 매우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신규교사로서 선생님께서 직업을 사랑하는 마음, 그런 마음들, 네, 마음들, 열정 그런 걸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긍심. 네. 또 본인의 직책에 대한 열정, 사랑, 책임하면 절대 빠질 수 없는 분이 있죠. 이순신 장군님. 네. 네, 이순신 장군님은 본인의 직책뿐만 아니라 이제 그 직책을 넘어서서 우리나라에 대한 사랑으로 이어져서 정말 본인의 일에 대한 책임감을 난중일기 전체에 걸쳐서 잘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면서 우리가 비교할 수도 있겠죠. 네, 그리고 갈매기의 꿈 조나단에서도 사랑이라는 단어가 많이 나왔었잖아요. 네. 그래서 그 조나단이 펼치는 사랑의 방식이 자신이 아는 것을 남에게 가르쳐주는 것이었다는 것을 여기서 한번 떠올려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리고 약간 제가 신규교사라고 적은 이유가 일명지사라는 게 관직을 처음 가진 사람이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처음에 내가 관직에 올라서 약간 어리벙벙하고 일이 많이 서툴 수 있지만 열정을 가지겠다 하는 그런 것들이 제가 알기로는 다른 지역, 도지역이라고 다른 지역 면접에도 많이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을 많이 아시면 좋을 것 같고 저는 항상 면접장에서 어떤 문제가 있는데 그걸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라는 대답을 할 때 신규 교사니까 저는 동료 선생님들께 많은 조언을 맞아요. 얻고 구하겠다 이런 대답을 했는데 네. 좋아하셨던 기억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렇게 겸손함을 가지고 난 아직 잘 모르겠지만 열정을 가지고 주위 동료 선생님들께 조언을 구하겠다는 그런
답변을 실제로 음. 하셔도 굉장히 네. 좋을 것 같습니다. 하이패스 보시면 그 이제 초등 임용 기출 문제집이 하이패스잖아요. 네. 근데 보시면 공통지역 같은 경우는 신규 교사로서의 태도에 네. 대해서 묻는 질문이 엄청 많아요. 음. 심지어 그 신규 교사인데 배구 시합이 있어. 네. 자기의 사적인 시간이 있는데 네, 본 것 같아요. 교사로서 갑자기 생긴 배구 시합에 참여할 것을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뭐 이런 네, 것도 그게 나오더라고요. 문제였어요. 음. 그게 정말 면접 1번 문제였잖아요. 네. 그러면은 신규 교사로서 가져야 할 태도를 오늘 공부한 부분에서 우리가 끌어낼 수 있다면 저는 그게 딱 떠올랐거든요. 아까 개방적인 태도. 수용적인 수용적인 태도. 태도. 왜냐면은 저희는 언제나 피드백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어요. 신규 교사다 보니까. 하지만 우리는 폐쇄적이거나 아니면 내가 발전하지 않으려고 이렇게 가두어진 상태로 있다면은 절대로 저희는 신규 교사의 타이틀을 벗을 수가 없겠죠. 근데 저는 아까 봤던 그 개방적인 태도. 그 부분을 한번 들 수 있을 것 같고 또 두 번째는 이 열정 부분. 네, 열정. 구유, 존심, 어의 물 이 부분에서 보이는 열정이라고도 할 수 있고 또 생각나시는 게 있나요? 오늘 공부한 부분에 있어서? 책임감. 책임감. 네네. 그리고 저는 모범이 네, 되는 모범, 모범, 모델링 그 네, 부분도 있을 것 좋습니다. 같아요. 아직 공평함. 네. 네. 신규 교사라도 잘 모르지만 내가 아이들의 본이 된다는 거를 잃지 네. 말고 뭐 행동하자. 네. 그런 그럼 복습 한번 해볼까요? 아까 전에 충고를 받아들이는 그 개방적인 태도는 이게 있었어요. 어디 있었나요? 네. 맨 위에 여기 여기 있네요. 있네요. 네, 네. 여기. 목종승직하고 인수간직성이니라. 나무도 네. 목줄을 하면 고다 짓는 것처럼 사람도 간원, 충고를 받아들이면 받아들이면 성스러워진다. 성스러워진다. 네, 그런 게 있네요. 신규 교사는 그런 간언, 피드백, 조언 같은 것들을 개방적으로 받아들여야 된다. 할 수 있고, 그다음 아까 초심, 그 갈시일적 이 부분도 있었거든요. 바로 밑에 목이 있었어요. 마를 때 한 방울의 물은 달고 네. 네. 선생님들 다들 그렇죠. 기억나시나요? 첨단하면은 첨단하면 안 된다. 네. 또 죄송해요. 밑에예요. 밑에요? 네. 네. 여기 있어요. 아, 네, 맞네요. 갈시일적은 여감로요. 이 부분에서 우리가 그 처음에 우리는 간절하잖아요. 지금에는 막 다 시키면 할 것처럼 해놓고 취한 후에 잔을 더하는 것처럼 네.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는 것을 얘기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네. 그 다음에 한 개 더 뭐 아까 전에 모델링 부분이 있었지 않나요? 네, 교사의 본이라는 부분이 있었죠. 네. 아, 여기 아니죠. 독서는 기가 지분 이건가요? 제가 아니다. 얼른 찾겠습니다. 그거 네, 그거. 여기 있네요. 여기도 마찬가지. 삼강오륜. 삼강오륜에 그리고 맨 첫 번째 그것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 군이 잘 하면은 신하가 충성스럽고. 네, 맞아요. 여기 이 여기 부분. 이 부분. 한번 읽고 넘어가 볼까요? 욕지기군 선시기신, 욕지기인 선시기우, 욕지기부 선시기자, 군성신충 부자지효. 그래서 종가득과 종두득두랑 같은 의미라고 네. 하였습니다. 벌써 우리 이미 아는 구절이 많아진 것 같아요. 그죠? 맞아요. 이제 뭔가 봤을 때, 네. 네. 어느 정도 아이들이 잡히지 없죠. 않나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비슷한 이야기들이 계속 반복하고 있어요. 네. 이런 식으로 앞으로 복습하고 이렇게 해도 될까요, 선생님들? 한번 피드백 주세요. 저희 개방적인 태도로 네. 한번 받아들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왔다 갔다 하는 게 조금 정신없고 싫다 하시면 저희 쭉 가도록 할게요. 네. 저희 하고 있을까요? 네. 파이팅! 네. 자, 네. 그러면 우선은 다음 거 읽고 있겠습니다. 네, 제가 읽을게요. 네. 그 왈 뒤부터 읽겠습니다. 당관지법 이 유유 삼산이 이거 그때 했던 거네요. 왈청, 왈신, 왈근이라 지차 삼자면 지소 이 지신이니라. 청신근 네, 그래서 저희가 기억나시나요? 청신근 이러면서 했는데 요 밑에 이거 치워야 될 것 같아요. 월산이 아니라 신. 왈신인 네. 것 같아요. 그래서 뜻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당관지법. 이게 관직에 올라서 지켜야 할 법은 3개가 있어요. 3, 4. 그게 3개가 청신근. 그래서 여기에 동그라미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청은 청렴. 신은 신중. 근은 근면함이었습니다. 네. 아까 전에도 저희 4개 막 색칠했던 것처럼 이 부분은 선생님들이 줄 치시고 암기해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런 말이 있어요. 청렴을 모르면 부패하기 마련이고 신중을 모르면 네. 경솔하게 일을 처리해서 일을 그르치게 되고 근면을 모르면 나태해져서 진척이 없어서 발전이 없다. 네네. 이 청신근 모두 이순신의 자세와도 연결 지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공평하고 청렴하고 또 맞아요. 많은 일들에 있어서 근면 완전지게 하는 신중함도 보이고 그리고 준비성이 철저했잖아요. 그래서 근면성실하게 노력한 것도 연결지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내려가 볼까요? 네. 밑에 구절은 조금 어렵더라고요. 네, 같이 한번 맞아요. 보도록 하겠습니다. 당관자, 관직에 있는 사람. 네. 아래로 할까요? 내릴게요. 아, 네, 그냥. 너무 좋습니다. 복습되고 좋대요. 아, 네, 좋아요. 네. 그럼 이렇게 계속 진행하도록 네. 하겠습니다. 선생님들도 막 뒤적뒤적 하면서 왔다 갔다 같이 공부하도록 할게요. 화이팅 세 분이나 해주셔가지고 정말 화이팅 할게요. 네. 그 다음에 선생님께서 한번 계속 네네. 읽어주세요. 당관자, 관직에 있는 사람은 반드시 이 풍로 위계하여 환합게 성내는 것을 경계해서 사유 불가어든 당상처지면 필무부중이언니와 약선 통로면 지능 자해라 비능 해인이에요. 그러니까 자해. 내가 자꾸 화를 내고 성을 내는 사람은 자해. 나에게도 피해를 주지만 해인. 다른 사람에게도 피해를 준다. 그런 의미를 담고 있어요. 그래서 네. 저희는 여기에서 가치를 끌어냈을 때 인내, 그 다음에 나의 감정 조절 이 부분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감정 조절하고 자기 조절하면서 상대방을 대하는 것, 화내지 않고 말을 전하는 것을 예로 들어서 방안을 말하면 나대어법으로 말하기 아니면 비폭력 대화법으로 말하기 등을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니면 학급 긍정훈육법 PDC와 네, 같은 PDC 죠. 그런 방법이 있겠죠. 선생님들이 이런 비폭력 대화, 나대화법, 학급 긍정훈육법과 같은 이런 교육적인 어휘 같은 것들을 알고 그 다음에 좀 녹여내면은 그래도 선생님들이 교육에 대해서 좀 고민했다는 부분을 어필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맞아요. 질문에 이 면접 준비할 때 어떤 책들을 읽어야 되냐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꽤 있으시더라고요. 네. 관련 참고할 수 있는 책들. 네. 근데 만약 저는 이제 대구는 시책 공부하기도 바빠서 그런 책을 읽을 시간이 충분하지 않을 수도 있는데 만약에 읽으신다면 이런 비폭력 대화법이나 학급 긍정 훈육법 같은 책들을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굳이 책을 읽지 않아도 요새 유튜브에 되게 간단하고 그 다음에 실제로 이거를 교실에서 적용한 그 선생님들이 영상이 많기 때문에 그 영상을 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면접을 끝나고 선생님이 되셨을 때 이제 신규 교사로서 이 책을 보면서 같이 공부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요 부분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까요? 이 부분은 while도 뒤로 읽으면 될 것 같아요. 3인으로 이 부분 읽어볼게요. 어딘지 아시겠나요? 네. 3인으로 각득 수기정이니라 문어리한데 while 정기 이격 물이니라 라고 했는데 선생님들 각득 수기정 동그라미 한번 해주시고 그 다음에 정기 이격 물 이 부분을 동그라미 해주시면은 이해하기가 더 편하실 것 같아요. 한번 풀어서 볼까요? 3인으로 먼저 백성으로 하여금 각각 그들의 뜻을 펴게 할 거래요. 각득 수기 정이라고 하는데 여기에서 각각의 정을 펼 수 있게끔 뜻을 펼 수 있게끔 하는데 그래서 그 도리가 뭐냐라고 물었을 때 정기 이격 물 이 부분이 저는 핵심인 것 같아요. 정기 나를 바르게 함으로써 격물 다른 사람을 바르게 할 수 있다라고 하셨다. 그래서 다른 사람을 일으키기 위해서는 나부터가 발라야 된다라고 하면서 우리가 끝없이 얘기했던 그 모델링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다. 이 부분 또 교사는 학생의 거울이다 라고 하는 그 모델링이라는 가치를 또다시 한번 끌어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앞에서 보면은 정치를 잘 알려면 백성의 마음을 읽어야 한다. 이 부분은 각득수기정 이 부분이죠. 네. 그래서 백성의 마음을 읽는 것처럼 교사와 그 학생의 관계도 학생의 마음을 교사가 읽을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저희는 라포라는 핵심어를 또 가지고 왔어요. 라포가 뭐죠, 선생님? 네, 학생들과 신뢰관계, 맞아요, 분위기 그런 친밀감, 그렇게 생각을 했고 교실 속에서 학생들이랑 라포를 잘 형성하려면 일단 편안하고 안전한
분위기를 만들어줘야 될 것 같아요. 네네. 내가 내 선생님에게 이걸 이야기해도 난 안전하구나 네. 라는 그런 분위기를 일단 먼저 형성을 해주고 교사는 항상 학생들의 말을 귀담아 들어야겠죠. 네,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그럼 이거를 측면을 나눠서 만약에 예시 답변을 말한다면 네. 어떤 것들이 있을 수 있을까요? 어떤가요? 라포 형성. 라포 형성하는 아, 방법. 네. 저는 시책과 관련 지어서는 사제 존중. 네, 사대 존중 맞아요. 맞습니다. 사제 존중이 뭔지 아시나요, 선생님들? 한번 사대 존중 볼까요? 한번 볼까요? 저도 제가 지금 5학년을 담당하고 있는데 네. 저희 반에서 따뜻한 정말 열심히 교육보다. 사제 존중 그 프로그램에 참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 며칠 전에 저 옆으로 매는 가방 같이 만들었어요. 네, 네, 이게 공감 소통 역량에 있는지 네, 교육 한번 공동체에 빠르게 있는지 모르겠네요. 보겠습니다. 교육 선생님 혹시 아시면은 댓글로 좀 달아주세요. 네. 그 시체 어느 부분에 있는지. 네, 교육 공동체의 네, 여기 있네요. 공동체 부분. 공동체인데요. 네, 서로 존경받는 교사 아닐까요? 아닌가요? 거기 아니네요. 죄송해요. 공감 소통인가요? 1에 있어요. 네. 공감 소통 역량이 있나요? 네, 공감 소통 역량이 있습니다. 공감 소통 소통 역량. 역량, 하위 역량. 그렇네요. 하위 있어요. 학생들과 공감하고 소통하는 게 바로 네, 라포니까. 맞습니다. 여기 보겠습니다. 교우 관계는 조금 이따 보고요. 사제 관계 존중 교육부터 볼게요. 사제 말 그대로 교사와 제자와의 존중과 행복한 시간이라는 건데 매주 한 차시라고 해서 이게 제가 교육과정 담당인데요. 네. 교육과정을 짤 때 월요일 1교시로 그냥 잡아놓습니다. 네. 그래서 그게 말 그대로 그냥 사제 존중이니까 이 매주 한 차시가 그냥 아침에 와가지고 뭐 주말 잘 보냈냐 뭐 아니면 선생님 자율적으로 우리는 아침 열기 시간을 이런 식으로 하겠다 이런 식으로 요 부분은 선생님께서 자율적으로도 하실 수 있고 또는 제가 아까 전에 그 옆으로 매는 가방 같은 경우에는 그 행복 손잡기 네. 그 아세요 혹시? 손잡기 활동? 사랑의 손잡기 아니요. 그게 사제 존중 시간도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매주 1시간 이거는 담임이 자율적으로 하는 거고요. 네, 맞아요. 그 다음에 실제로 학교 내에서 학교 그 학년 군마다 정해진 시간이 있어요. 뭐 매달에 한 번 이런 식으로. 그럴 네. 때는 프로그램을 정해놓고 선생님이 뭐 한두 명 정도 학생을 데리고 그 친구와 함께 가가지고 뭐 같이 스포츠도 하고 관람하고 등산도 가고 네. 캠프도 가고 이런 식으로 하는데 지금은 코로나 사태다 보니까 맞아요. 그런 야외 활동은 못하고요. 저희는 작년에 선생님이랑 아이들이랑 같이 케이크 만드는 거 활동도 했었고 네. 뭐 아니면은 그 시간에 윷놀이 놀이 활동도 아. 같이 할 수도 있고 그리고 여기 사제동에 캠프 같은 캠프, 거 있잖아요. 네. 팔공산으로 야영 네. 가는 거나 네, 네. 아니면은 저는 작년에 사제 존중 교육 구체적으로 예시 들었을 때 같이 뭐 등산 가는 거 네, 뭐 많이 이런 했죠. 것도 많이 써먹었습니다. 네. 네. 그냥 다양하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맞아요. 대구는 803에 뭐 803 수련원이 있죠. 네. 거기에서 이루어지는 것들도 다 게임 사대, 활동 같은 거. 4대 행복 시간이니까 네. 그것도 언급해 주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이것도 작년에 저희 연습 문제로 많이 나왔던 것 맞아요. 같아요. 네, 세 가지 사제 말하는 존중. 거. 맞아요. 근데 사제 존중은 완전 약간 뭐든 맞는 가능해요. 키인 것 네, 같아요. 맞는 키인 어디서나 끼워서 쓸 수 있는 다과 시간 그것도 사제 존중 행복 시간에 음. 들어가더라고요. 네. 선생님 간식비 말한 것처럼. 지원되잖아요. 맞아요. 여기 운영비에 간식비도 있거든요. 네. 넘어가겠습니다. 네. 시각편. 15번째는 치각, 집안을 다스리는 편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구절부터 보겠습니다. 영상이 자꾸 끊기네요. 영상이 자꾸 끊긴다고 하시네요. 왜 그럴까요? 아이고. 왜 그렇지? 지금은 괜찮나요? 지금도 그런가? 오, 영상이 끊겨서 많이 나가셨네. 저희가 다시 켤까요? 다시 켜는 게 좋을까요? 지금은 지금은 괜찮으시대요. 네, 다행이네요. 다행입니다. 계속 그럼 가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다음 구절이에요. 네, 시각편. 선생님이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네, 치가 집안을 다스리다라는 그런 뜻이죠. 네. 화목한 가정을 위한 도리인데요. 저희는 여기에서는 한 가지 구절만 가지고 왔어요. 네, 시시 방화 발하고 야야 비정례니라. 항상 시시 때때로 방화 불이 나는 것을 막고 매일 밤 야야마다 비정례니라.
도둑이 오는 것을 방비해야 한다. 그런 의미를 가져요. 밤에 불이 나는 것과 도둑이 오는 것은 내가 뭐 항상 뭐 알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네. 나는 항상 그것을 예고 없이 찾아오는 것이니까 대비하고 있어야 한다. 미리미리 예방해야 한다라는 그런 의미였는데요. 네. 이거 핵심적으로 또 이순신 장군 떠오르시죠? 네. 네, 이순신은 항상 만전지게, 항상 모든 일에 준비하고 철저하게 계획하고 대비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줘요. 그래서 만전지게 해야지 유비무환할 것이다. 라는 이 어구랑 같이 엮어서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준비성, 계획이라는 네. 핵심어를 선생님이 옆에다가 적어주시면은 뭔가 나중에 됐을 때도 딱 요 핵심어만 봤을 때 생각날 떠올릴 거예요. 수 있을 것 같아요. 교사로서는 항상 대비하는 자세가 왜 필요할까요? 대비하는 자세. 말 그대로 교육 공동체라는 그 교실 안에서도 어떤 일이 언제 일어날지 절대 몰라요. 맞아요. 아이들이 막 뛰어다니는 그런 아이들이 한 곳에 모여져 있고 그 다음에 교사는 한 명이고 그렇다 보니까 교사에 대비하고 준비하는 마음가짐이 없다면 언제 어디서든 사고가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안전사고지대인 거죠. 맞아요. 네. 이렇게 대비하는 것 분야가 뭐 다양하게 있을 텐데 아까 말씀하신 안전사고도 마찬가지고 네. 학교폭력 사건이 일어났을 때도 미리 대처 방법이나 절차 조치 같은 거를 알면 좋을 거고 네. 그리고 이걸 터지기 전에 미리 예방하는 게 우선 제일 중요하겠죠? 네. 뭐 그런 맞습니다. 것들 모두 다 포함될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또는 뭐 학기가 시작되기 전에 교육과정을 짜는 것조차 네, 맞죠? 그것도 이게 맞아요. 모두 다 1년의 계획을 세우는 거니까. 저희가 이제 코로나 사태로 네. 1년의 계획이 많이 수정되었잖아요. 네. 그래서 내년 계획은 코로나를 포함한 그런 사태로 계획이 먼저 되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학생들의 이제 뭐 학습 격차라든지 그런 걸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선생님들께서 많이 네. 계획하고 계실 텐데 항상 계획하는 것을 교사는 뭐 네. 안전, 교육 과정 모두 다 중요합니다. 네, 네. 좋습니다. 네. 아니 편에서는 저희가 뭐 끌어낸 구절은 없어서 네. 17차시 바로 넘어갈게요. 준례편. 네. 예를 준하다. 자, 잘 따르다라는 거고요. 보겠습니다. 자왈 뒷부분부터 보겠습니다. 네. 군자가 용기가 있으면 무례. 용기가 있지만 무례. 예가 없다면 위란하다. 세상을 어지럽게 한다. 또 소인이 용기만 있고 무례, 예가 없다면 도둑이 되는 것이다 라고 하셨다. 이게 결국 풀어보면 군자든 소인이든 용기만 있고 예가 없으면은 어지럽든 도둑이 되든 움직여? 상관이 없다라는 거죠. 멈췄어요, 저도. 네. 선생님들 지금 저희 음성은 들리나요? 저희가 보고 있는 이 모니터 네. 화면이 자꾸 안 되네요. 끊겨가지고 끊기네요. 왜 오늘 이런 일이 있는 건지 가끔씩 제가 보니까 유튜브 자체가 가끔씩 이런 일이 있다고 하네요. 저희도 다시 중단을 하고 들어갈까요? 선생님들은 어떻게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나머지 선생님들은 다 들리시나? 아, 선생님, 지금 이제 구글이랑 유튜브가 먹통이 되고 지금 문제가 지금 많이 있다고 하네요. 저희가 나를 이렇게 잡아가지고 지금 전체적으로 지금 유튜브 서버가 네, 지금 문제인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음성도 안 들리는 거죠? 잠시만요. 아예 안 되네요. 우림 선생님은 잘 들리고 잘 보인다고 다른 분들은? 아, 그래요? 그러면 저희 진행하겠습니다. 네, 그대로 진행할게요. 저희 어차피 녹화본 요거 그대로 올릴 거니까. 네. 네네. 녹화본을 저희가 올릴 거니까 네. 이대로 그냥 진행을 할게요. 17화 준례편 바로 가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군자든 소인이든 상관없이 용기만 있고 예가 없으면은 세상을 어지럽게 하든 도둑이 되든 안 좋은 결과가 일어난다라고 했을 때 결국 용기와 예 둘 중에서 예가 무조건 조화를 잘 이루어야지 둘 다 군자가 될 수 있다라는 것처럼 여기에서는 예가 가장 중요한 가치라고 뽑을 수 있겠습니다. 그럼 이 예를 초등교육이나 우리 교육 현장에서는 인성교육 측면에서 바라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예와 관련된 뭐 시책 같은 거 있을까요? 예절 있을 교육 거예요. 같은 거? 한번 네. 찾아볼까요? 그 막 찾아오는 선비 네, 교육 맞아요. 같은 것도 막 그 아직 하시고. 있는가? 그게 또 인성 인성 쪽에 교육이랑 있어서. 공감 소통 역량은 그대로 있습니다. 네, 여기 여기요. 있네요. 인성교육 먼저 보고 갈게요. 선생님. 네. 1교 1 브랜드 이건 진짜 중요해요, 선생님들. 맞아요. 네, 저희 학교마다. 학교는 감사함이에요. 브랜드. 저희는 아. 청정 언어. 저희는 죄송해요. 제가 잘 모르네요. 저희 학교가 인성 중점 학교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선생님 아니라면 안 됩니다. 제 네. 업무가 아니라고 이렇게 아니란테도 반성하겠습니다. 학교마다 브랜드가 네, 있어요. 이런 있습니다. 식으로. 선생님은 아까? 감사, 사랑 함께해서 감사함. 저희는 청정 언어거든요. 어. 고운 말, 예쁜 말 쓰는. 네. 근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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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좋아요. 이제 교육과정을 재구성할 때 맞아요. 실제로 인성 역량, 핵심 가치 덕목 이래가지고 뭐 예라든지 아니면은 협력, 네. 사랑, 소통 이런 가치가 들어가는 뭐 국어나 사회 과목 같은 거에 표시를 딱 해야 돼요. 네, 맞아요. 그래서 그 부분이 좀 번거롭긴 하지만 이런 식으로 진짜 현장에 적용이 되고 있다는 거. 선생님 그리고- 지도 안 쓰실 때도 죄송해요. 그 대구에서는 지도 안 쓰실 때도 그 옆에 안에다가 맞아요. 네. 가치 덕목을 꼭 넣어야 되잖아요. 네. 그걸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다는 점. 제가 4월 달에 기간제 했던 학교에서 저도 연구를 잠시 맡았는데 제가 교육과정을 짜고 왔거든요. 재구성을. 근데 네. 이제 1년에 뭐 2개, 3개 교육과정 재구성을 하더라고요. 네. 근데 아예 인성 중심 교육과정을 짜도록 하나의 교육과정은 그렇게 편성이 돼 있어서 그거는 이제 각 교과마다 인성 요소를 뽑아서 그 교육과정 주간은 인성 중심으로 네, 돌아갈 네. 수 있도록 또 재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계속 역량이 나오니까 선생님들 그 대구에서 있는 그 미래 역량 4가지 혹시 다들 외우고 계신가요? 외우고 계시겠죠? 이거는 이제 기본으로 네. 외우고 계셔야죠. 배워야 되고. 한번 4가지 찍고 넘어가 볼까요? 네, 처음에 네. 창의융합적 사고 역량, 청원 역량이랑 헷갈리시면 안 네, 돼요. 창의융합적 사고 역량, 자기관리 역량, 공감 소통 역량, 공동체 역량 요 4가지. 근데 이 인성교육은 공감 소통 역량 내에 있는 시책이다라고 하고 넘어갈게요. 그다음에 효에나 효에달은 그 전 저희가 맞아요. 명심보감 때 다뤄드렸던 거고, 그다음에 실천 운영비, 뭐 지역 연계, 요거는 초4 저희 학교 같은 경우에는 인성교육을 실제로 서원에 가가지고 체험학습을 하고 왔거든요. 네. 네, 그런 것처럼 실제로 인성교육이 그 1년에 한 번 찾아가는 현장학습으로 하나 잡혀져 있다는 거. 그게 네, 초등학교 맞아요. 4학년이라는 거. 요즘에는 코로나 시대여서 현장학습 종류도 2개가 있잖아요. 네. 직접 체험학습이랑 사전 간접 체험. 네. 네. 근데 이제 직접 체험이 이렇게 찾아오셔가지고 오시는 걸로 많이 바뀐 것 같습니다. 네. 그럼 간접 체험은 어떤 건가요? 영상이나 영상이나 뭐 사진 같은 네. 것들로 대체하는 그런 거죠. 미디어 중심의 교육을 간접 교육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간접 체험. 네. 그 다음에 요 인성교육 실천 3동은 상당히 매우 중요하게 네, 선생님들이 맞습니다. 아마 외우실 것 같기는 해요. 네. 하지만 저는 이거 외울 때 막 미먼사 이렇게 맞아요. 외웠었거든요. 저도요. 미먼사. 네. 미소 친절, 먼저 양보, 사랑 나눔. 그래서 실제로 초등학교 거울에 가면은 네. 미소 친절 이러면서 네, 먼저 양보 먼저 있지 양보 않아요? 실제로 이렇게 있어요. 네. 표어처럼. 네. 그래서 이 부분은 외워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이런 거를 이제 하나하나 달달달 외워야 하냐라고 물어보시면 그거는 선택적이신 것 네, 같아요. 맞아요. 이런 거를 이제 답안으로 재료로 사용하는 거기 때문에 그다음에 쌤들 이거 감사하기 실천 뭐냐면 학교마다 감사 일기가 또 있어요. 맞아요. 네. 이게 실제로 저희 때는 삼쓰기 이런 게 있었거든요. 그 교육과정 선생님도 네. 있었나요? 저 있었죠. 삼쓰기? 초등학교 때요? 중학교 네. 때. 저는 대구에서 아, 나오잖아요. 네. 삼쓰기가 또 삼쓰기 그때 공책. 되게 브랜드로 했다면 이번에는 좀 감사일기 쪽인 것 같아요. 네. 하루에 한 사람에게 뭐 감사한 음. 부분을 쓰는 그런 일기장이 있어요. 그래서 네. 감사일기가 요 감사하기 실천의 하나이고, 그 다음에 달마다 감사 주간이 있어요. 네, 맞아요. 그래가지고 감사한 분께 편지 쓰기라든지 아니면은 감사 배지 만들기, 네. 뭐 아니면은 그 스마트폰 배경화면 꾸미기에 감사함을 담아서 하기, 덕분에 챌린지, 감사함. 뭐 이런 것들 학교마다 교육과정 담당하시는 선생님들께서 프로그램을 1년치를 짜가지고 실제로 달마다 실천하고 있다는 거 맞아요. 선생님들 보고 짚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요. 그런 거 있었죠, 막. 네. 감정 조절 프로그램은 만화 행체 기억하시나요? 마음 나누기, 네. 행복 채우기. 어, 라는 네. 프로그램이 네. 이게 네. 대구 이제 작년에 그 핵심 오. 표어였어요. 어, 감정 네. 조절 프로그램이 그래서 네. 약간
마주하기, 다스리기, 어. 공감하기, 손잡기, 선택하기 이렇게 5단계로 해가지고 공격성이나 아니면 우울한 아이들의 그런 감정을 조절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뭔가 이렇게 아까 전에 뭐 네. 만화 행체 만화 행체 이렇게 네. 하나하나 저는 다 안 외웠거든요. 그냥 이런 타이틀을 외워놓고 이게 네. 대략적으로 어떤 활동인지 알면은 네. 그거를 떠올려서 그냥 학생들한테 어떻게 적용할지를 구체적으로 예시를 말하면서 답변을 구성했거든요. 그래서 네. 이 시책을 자세하게 보는 거는 약간 개인적으로 네, 개인 차이가 차별을 두시면서 외우시면 될 것 네. 같습니다. 밑에 이제 역량 강화 이 부분은 면접에서 또 사용하실 수 있을 것 네, 같은데 맞아요. 보면은 교사 교원 역량이라 측면에서. 하면은 네. 교사 측면에서 나의 역량 키우기는 진짜 연- 거의 정해져 있어요. 맞아요. 연수, 연구회, 뭐 대회, 대회. 네, 발표 맞아요. 대회, 맞아요. 또는 우수 사례, 일반화, 공유 네. 뭐 이런 네. 식으로. 그래서 선생님들께서 이 부분은 정말 너무 뻔하게 연수, 연구회, 뭐 우수 사례, 일반화 이 부분은 선생님들 틀처럼 가지고 있다가 뭐 만약에 도서. 교원 역량 키우는 방법 이렇게 나왔을 때 요 3가지를 딱 얘기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인성이라 하더라도 이거 3가지. 도 도서라 하더라도 이거 3가지. 이거 3가지는 만능 틀처럼 전문성 키우는. 네. 네, 전문성을 키우는 방안으로 생각해 맞아요. 주시면 막 미래 교육에 대한 전문성 키우는 게 작년 문제였잖아요. 네. 그것도 다 이걸로 적용하시면 될 것 네, 같습니다. 맞아요. 네. 관련 연구의 이름만 조금씩 바꾸면 될 것 같아요. 네. 아니면 관련 그냥 연구에 참석하겠다 음. 정도만 해도 훌륭한 답변이에요. 맞아요. 다시 넘어가겠습니다. 돌아와서 네. 그 밑에예요. 네. 요거는 좀 유명한 부분이에요. 네. 별표 한번 쳐도 될 것 같아요. 네. 읽어주실까요? 네. 출문 여견 대빈하고 입실 여유인이라. 그래서 출문 나갈 때는 대빈 큰 손님을 맞이하는 같은 마음가짐으로 나가고 다시 방으로 입실 들어올 때도 방에 사람이 있는 것처럼 얘를 갖춰서 들어오는 거죠. 네. 이 말은 또 교사로서의 태도나 마음가짐이라는 이제 가치랑 같이 연결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교사는 계속 말했듯이 학생들의 본이 되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학생들 앞에서 바른 태도와 마음가짐을 보여주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 넘어갈까요? 네, 넘어가도록 네.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내가 방에 들어갈 때, 나갈 때 이 부분이 그냥 평소 행동이잖아요. 네, 맞아요. 평소 행실을 할 때에 되게 신중하게, 항상. 몸가짐을 신중하게 하여라. 그래서 우리 교사로서도 학생들의 거울이 되는 사람이니까 매사에 신중하게 행동해라.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네. 두 번째, 이 부분도 형광 펜치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야교 인중아, 무과 아중인.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되는데, 볼게요. 야교 인중아, 다른 사람이 나를, 중하게 여김을 요한다면, 무과 아중인, 나 또한 다른 사람을 중하게 여겨야 된다. 라고 해서, 선생님께서 이렇게 적어 놓은 것처럼 역지사지. 네, 맞아요. 다른 사람에게 공감하는 태도. 이렇게 정리를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관계 중심의 교육, 아까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공감하기, 레포 형성 네. 이런 것들과 관련해서 선생님들이 또 다시 한 번 더 엮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거는 학생들한테 교우 관계를 어떻게 다루는지 교육할 때도 상당히 핵심 구절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네, 회복적 생활교육 그런 걸 음.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좋습니다. 넘어갈까요? 네. 이제 넘어가겠죠. 네. 언어편. 언어편 이렇게 끝이 보이고 있네요. 네. 언어편은 말 그대로 언어 생활을 하는 중요성이에요. 네, 많은 청정 교훈들이 나와 청정 있죠. 저희 학교 네, 청정. 1교 1 브랜드. 네, 딱 이거 명심보만 가져가셔서 많이 활용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네. 네, 언어편에서 나오는 거는 제가 일단 2가지를 꼽아왔거든요. 이 2가지를 합쳐서 저희가 가치를 한번 얘기 드릴게요. 먼저 첫 번째는 이거 알고 계시죠? 이런 불중이면 천어무용이니라. 한마디 말이 불중, 맞지 않으면 1000마디 말을 하더라도 무용지물하다라는 말이에요. 내가 한 번 말을 내뱉으면 그걸 다시 주워 담을 수 없잖아요. 네. 그래서 1000마디 내가 옳은 말을 했어도 한마디 말이 모든 것을 그르칠 수 있기 때문에 항상 언어 생활을 할 때 이 신중을 가해야 한다라는 의미의 그 구절이었고요. 네. 다시 이제 두 번째 거 똑같이 보시면은 넘어가서 볼까요? 네. 이언지어는 나녀면서하고 상인지어는 이어형극하니 일언이인 중치천금이요. 일어상인의 통여도할이니라. 여기서 핵심은 이런 2인 중지천금 맞죠. 이 부분인 것 이 부분이죠. 같아요. 네.
다른 사람을 이롭게 하는 이언, 지언, 다른 사람을 이롭게 하는 이언은 나녀면서, 면과 따뜻하기가 솜과 같고 네. 상인지어 다른 사람을 해치는, 상하게 하는 말은 이어 현극하는, 현극, 그 가시와 같다. 그래서 이런 이인 중치천금, 한마디 말은 그 무겁기가 정말 천금과 같다. 그 다음에 이러 상인, 한마디 말이 사람을 상하게 하는 것은 통여도 칼로 베는 것과 같다. 라고 해서 한마디의 말에 다른 사람을 웃기게 할 수도 있고 한마디의 말에 다른 사람을 죽일 수도 있다. 상하게 할 수도 있다. 이런 이야기인 거죠. 언어폭력, 사이버 언어폭력 이런 것과 관련지어서 그거로 학교폭력과 관련된 그 부분, 주제와 관련을 지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아까 말에 신중을 해야 한다. 그리고 한마디 말이 정말 이렇게 황금과 같을 수 있다. 이걸 합쳐서 교사 언어의 중요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고 싶었어요. 교사가 학생에게 미치는 영향은 정말 지대하죠. 학생에게 교사의 의미는 정말 커요. 그래서 교사의 한마디 말, 그리고 뭐 말뿐만 아니라 한마디 따뜻한 시선이라든지 행동이 학생들에게 큰 의미가 될 수 있다는 것을 항상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기서 저는 더해서 이제 요즘에 온라인 시대 그리고 코로나로 인해서 이제 비대면 상황이 더 많아진 와중에 익명에 가려져서 댓글로 악플을 다는 사람들이 엄청 많잖아요. 그래서 그 혀가 칼이라고 하는 말이 있듯이 이런 언어적인 측면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런 생명 존중 교육도 연관지을 수 있고 언어의 중요성 이런 것도 디지털 리터러시 할 때도 주의점에 맞습니다. 온라인 세대 때 바른 언어를 사용하는 거 이런 것도 기출이었죠. 그거랑 연관지어서도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실제로 이제 온라인 수업을 하면서 수업 실현에 대해서 선생님들도 되게 고민이 많으시잖아요. 어떤 식으로 수업 실현 문제가 나올 것인가, 실제로 뭐 주문과 관련된 그런 온라인 수업 실현을 정말 할 것인가 라고 했을 때, 만약에 나온다고 했을 때 선생님들이 이 부분을 딱 짚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친구들한테 만약에 줌으로 들어온 아이들한테 항상 학급 규칙을 얘기하고 수업을 시작하는 것처럼 여기에서 댓글을 달 때에는 다른 사람들이 다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내가 익명이라고 해서 그 익명의 뒤에 가려가지고 절대 나쁜 말 하지 않는다. 이런 식으로 교육을 하고 시작하면은 선생님들이 요 언어폭력이나 코로나 시대 온라인 세계에서 지켜야 할 예절을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어필할 수 있으니까 요 부분이 만약에 문제 나온다면은 싹 짚어주고 수업을 시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좋아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이죠? 19번째 주제, 교우편입니다. 선생님께서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네. 자왈 뒤에부터 여선 인거에 여입 질한 지실하여 구이 불문 기양하되 즉여 지화의요. 자, 공자가 말하기를 여선 인거, 착한 사람 같이 살면 여입지 난 지실. 향기로운 지초와 난초가 있는 방 안에 들어간 것과 같아서 실내에 들어간 것과 같아서 구이 불문 기향하되 오랫동안 구오래구 그 냄새를 알지 못하나 즉여 지화의요. 더불어 그 향기가 동화되고, 만약에 내가 이제 물들다는 거죠. 그 향기에. 그 다음에 여불선인 거에 착하지 못한 사람과 같이 있으면 불선인과 같이 거한다면 여의포 어지 사하야 구이 불문 기치하되 영여 자회의니. 너무 기네요. 여의포 어지 사하야, 이거는 생선가게. 이 포어, 그 산사포어, 생선가게에 들어간 것과 같아서 구이 불문 기치. 그 치가 어디서 나는지는 모르나 역여 자회니, 그 역한 냄새가 더불어 동화가 된다. 결국은 내가 향기로운 사람과 같이 있으면 나도 향기로워지고 냄새나는 사람과 있으면 나도 같이 냄새나는 사람이 되는 것처럼 단지 소장자는 적하고 실지 소장자는 흑이라 시로 군자는 필신기소 여처자언이니라고 했죠. 네. 금목자흑이라는 말이 딱 먼저 생각이 나시죠? 저 이거랑 지금 읽으신 거 이제 의미는 다 이렇게 알고 계시잖아요. 이거랑 비슷한 말이 여기 뒤에 똑같이 있어요. 같이 한번 또 이어서 한번 봐볼까요? 가어에서 이번에는 말해요. 여호 하긴 동행해.
학문을 좋아하는 사람과 같이 동행한다면 염으로 진행하야 마치 안개 속을 가는 것과 같아서 비록 습이라도 옷은 적시지 않더라도 시시유윤하고 때때로 여기 옷에 빛이 나고 윤택감이 있고요. 여무익인 동행에 무식인 사람과 동행한다면 여측 중좌하야 옷은 더럽히지 않더라도 습을 오이라도 옷은 더럽히지 않더라도 여측 중좌하야 뒷간에 앉은 것 같아서 시시문취니라. 때때로 그 냄새가 맡아지느라라고 했어요. 이거 두 개 다 선생님께서 말씀하셨던 금목자 흙 곁에 있는 사람의 중요성을 의미하는 것 같은데요. 이거는 교육학에서 많이 공부하셨던 비행이론이 기억나실 거예요. 네. 차별 접촉 이론 기억하시나요?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 학생의 주변에 있는 친구들의 동화를 받아서 학생이 비행을 하게 된다라는 그런 이론이었거든요. 이것이 갑자기 떠올라서 여기에서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네, 저는 그래서 이게 학급 분위기의 중요성인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사실 아이들한테 얘는 더럽고 나쁜 애니까 같이 놀지 마 라고 하는 거는 이 구절을 가리키면서 오히려 학교폭력을 유발하는 언행이어서 맞지 않는 것 같고요. 이 구절은 우리 반의 학급 분위기를 향기나는 분위기로 만들어서 다 같이 향기나는 아이들로 키워야겠다 이런 마음가짐을 가지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학기 초에 선생님들이 학급 분위기를 잘 잡아야 된다라고 많이들 들어오셨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학기 초에 상황을 주고 나서 학급 분위기를 조성하는 그 부분을 시연하라라는 또 면접 문제가 나올 수도 있으니까 선생님이라면 그 학급 분위기를 어떤 식으로 잡아갈 것인지 뭐 그런 부분을 고민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근데 이게 저는 경험을 해봤거든요. 학급에 정말 약간 튀는 아이가 있었는데 학급 분위기가 전체적으로 좋아지니까 그 아이도 변하는 게 느껴졌어요. 네, 이게 정말로 효과가 좋다는 것을 많다는 것을 항상 알고 그 학상 교실의 분위기가 항상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여기서 이제 냄새 나는 사람과 내가 같이 하길 꺼리기보다는 내가 향기로운 사람이 되어서 그 사람도 같이 향기롭게 할 수 있는 선생님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또 아까 전에 막 그 맨 처음에 했던 또 선한 영향력 그 부분이 또 저는 생각이 나네요. 맞습니다. 네, 선생님들 혹시 기억이 나시는지 모르시겠지만 아마 그 선한 영향력 부분이 앞에 있을 거예요. 복습하실 때 꼭 같이 한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이제 20자는 불행, 뭐 여성의 행실이라 가지고 저희가 다뤄볼 필요는 없을 것 같아서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워볼까요? 네, 이까지 먼 길을 왔어요. 저희가 명심보감이라는 책이 1화부터 주제가 20까지 있었는데 두 차례에 걸쳐가지고 저희가 이렇게 명심보감을 한번 쭉 다뤄봤고 또 명심보감에서도 뭐 갈매기의 꿈과 난중일기도 같이 엮어봤고 또 시책과 또 현장의 목소리도 같이 엮어서 해봤는데 우리 선생님들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조만간 이제 많은 선생님들께서 시책을 너무 추상적이고 이거를 관련해서 네이버에 쳐봐도 잘 안 나온다 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실제로 저도 어제 이제 2021 시책이 새로 나와서 뭐 잠시만요. 디베이스요? 네. 디베이스. 베이스. 네. 디베이스라는 게 저도 난생 처음 봐가지고 네이버에 쳐도 나오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교사 선생님들께 여쭤보니까 아시는 분이 계셔가지고 자세히 이제 알려주셨는데 뭐 그런 것들도 아마 여러분들도 느끼실 거예요. 그래서 저희랑 같이 이렇게 명심보감처럼 스터디 윗 어스 형식으로 시책도 조만간 찾아뵐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선생님들 혹시 편집한 그런 시책 관련한 영상이 더 좋으신가요? 아니면 이런 식으로 좀 자연스럽게 스터디 윗 미 형식으로 하시는 게 좋은가요? 네. 한번 댓글로 선생님들의 의견을 한번 의견을 듣고 남겨주세요. 싶어요. 시책을 저희가 어떻게 다뤄드리는 게 선생님들께 가장 좋은 방법인지 궁금합니다. 각각의 장단점이 있는 것 같아요. 편집한 영상을 올렸을 때는 좀 정제되었다 보니까 선생님들께서 저희 약간 헛소리를 안 들을 수 있다는 또 이게 이렇게 스터디 윗 미 형식으로 하면은 선생님들과 이렇게 소통을 하면서 할 수 있어가지고 언제든지 왔다 갔다 하면서 같이 공부하는 느낌이 좀 좋은 것 같기도 해요.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는 거 괜찮나요? 좋아요. 그러면은 저희가 어제 했던 것처럼 라방 공지를 미리 해드릴 테니까 또 시책 영상도 곧 저희가 준비해서 이렇게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고 얘기할까요? 그럴까요? 그럼 지금까지 뽀짝쌤들 명심보감 화편이었습니다. 안녕! 네. 하고 이제 저희